이곳은 서울 성모병원의 한 수술실. 수술실 곳곳에는 의료기기들의 경고음이 심각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박하게 움직이며 마틸다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할 만큼 경고음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마틸다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이야기에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루체른에서 살고 있는 레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루체른은 스위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서 알프스 산맥의 웅장한 풍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합니다. 도시 곳곳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어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 정직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엄마는 루체른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루체른에서 이렇듯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갱년기 증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른 뒤 엄마의 얼굴색이 점점 누렇게 변하고 활력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빠와 저는 엄마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바로 루체른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갔습니다. 루체른 종합병원에 도착한 후 엄마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복잡한 기계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혈액을 뽑고 초음파 검사와 CT를 촬영하는 동안 엄마의 얼굴에서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저와 아빠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엄마를 다독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가족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집안 공기는 어색했고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늘 상냥하던 엄마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고 아빠는 퇴근 후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간에서 발견된 종양이 상당히 크고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엄마의 상태로는 수술로도 치료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빠와 저는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다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위기 때는 늘 강인했고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 밤 너무 많이 울어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루체른 종합병원보다 간암을 잘 치료하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엄마의 상태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다양한 의료 옵션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모든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엄마의 증상은 심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실에 누워있는 엄마는 점점 약해져 갔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원 후 며칠을 좌절과 슬픔 속에서 보내던 우리 가족은 점차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희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의 여러 의료기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저도 온라인을 통해 다른 환자들의 경험담을 찾아보며 가능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의 서울 성모병원이 간암 치료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후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엄마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엄마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왔기에
저희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 그곳이 엄마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저는 밤을 새워 서울 성모병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병원의 성공 사례, 의료진의 전문성, 그리고 이전 환자들의 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저희는 가장 먼저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보낼 이메일에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와 의사소견 등 엄마의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한국 측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메일이 그렇게 서울 성모병원으로 송신되었습니다. 답신 메일을 받기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한시가 급한 저희는 이틀이 2년보다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온 이메일에서는 엄마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저와 아버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준비 과정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비자 신청 및 필요한 의료 서류 준비 등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아빠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어 모든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아빠는 엄마의 건강을 위해 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일반 항공편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수억 원이 드는 고가의 서비스이지만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는 중증 환자의 국제 이송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취리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저희 가족은 에어 앰뷸런스에 탑승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는 비행 중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와 약물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문 의료진이 엄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가 마침내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저희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서울 성모병원의 의료팀에 의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의 국제진료팀은 이미 저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엄마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병원의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다양한 검사와 치료가 시작되었고 아빠와 저는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주치의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간암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엄마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간암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아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고 고난도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약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엄마의 눈빛에서는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의 믿음직한 모습을 지켜봤기에 간암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시간 동안 아빠와 저는 병원의 작은 예배실에서 기도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의 노력과 첨단 의료기술의 도움으로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저희에게 엄마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전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아빠와 저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나먼 한국 땅에서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엄마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저희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희 가족에게는 짧지만 소중한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매일 호전되었고 병실에는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저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려움을 함께 견뎌낸 것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회복되고 며칠이 지난 후 고열과 함께 심한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감기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 결과 의료진이 우려하고 있었던 폐렴이 엄마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엄마의 면역력이 매우 약해져 있음을 설명하면서
폐렴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마는 고용량의 항생제와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폐렴은 빠르게 악화되어 결국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료팀은 긴급하게 수술을 준비했고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엄마의 생명을 한국 의료진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수술은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의 조용한 예배실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도 크게 들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제 마음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연신 오갔습니다. 눈을 감고 엄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웃음소리, 엄마에게 안기면 항상 나던 포근한 냄새, 그리고 격려의 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엄마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늘에 애원하면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빠와 저는 다시 한번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기술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엄마의 두 번째 수술이 끝난 후 우리는 한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엄마의 회복 과정을 지켰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엄마는 매일 조금씩 회복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병원의 의료진은 엄마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회복 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매일 병실을 찾아와 엄마의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건네던 의료진과 간호사들 덕분에 엄마는 빠르게 기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빠와 저는 엄마의 간병을 하며 한국의 문화와 따뜻한 인정에 점점 더 친숙해졌습니다. 의료진과의 대화에서 우리 가족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태도에 대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엄마의 병세가 호전되고 회복이 확실해지자 우리 가족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회사 일과 오랫동안 비워둔 집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스위스 루체른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고 그 평화는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 계획은 불가피하게 연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루체른의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엄마의 건강을 확인하며 간암 재발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더 흘렀고 지난달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엄마를 수술해준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 그날을 함께했던 의료진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루체른 병원에서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엄마였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에게서 직접 완치 판정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 후 엄마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은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우리 모두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생명을 구해준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연구발전기금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아빠의 기부는 우리 가족이 한국 의료진에게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앞으로 같은 병을 겪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과 세계 어디에 있든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의료 기술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친절과 지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준 모든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름다운 한국. 우리는 한국인들의 친절과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루체른에 살고 있는 레나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님이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 지금부터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은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동 PD 영상이 처음인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새롭게 감동 PD를 맡게 된 강나영이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해외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